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사상 초유의 직무정지 사태에 점에서 저희들이 이 법무부의 입장은 어제 장관의 이 브리핑을 통해서 충분히 알았고, 오늘 이제 이 사태와 관련해서 대검의 입장은 어떤지 확인도 하고, 감찰 과정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또 검찰 조직이 이 동료를 하면 결국은 정치적인 사건은 소수의 사건이지만 절대 다수의 사건들은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와 재산과 관련 직결된 사건들이기 때문에 검사들의 동료는 결국 국민들께 피해가 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전하고, 따라서 대검 차장이 검찰 조직 검사들이 일선에서 동요하지 않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조직을 잘 유지해달라 라는 저희들이 요구도 하고 왔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조금 전에 법무부도 알림을 통해서 공개를 했는데요. 지금 감찰 규정상 대검 감찰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권한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게, 법무부 장관이 대검 감찰부로 하여금 총장에 대한 감찰 지시를 하였고, 그 결과 일명 판사 사찰이라는 비위를 확인했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첫째, 대검 감찰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권한이 없다는 부분, 즉 불법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더 중요한 것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을 했다고 하는데, 대검 차장, 오늘 같이 회의장에 있었던 대검 차장, 공공형사부장, 대변인, 정책기획과장, 이 주요 보직에 있는 대검 간부들이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형사사건에 있어서도 압수수색 현장에는 관계인이 참여를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대검 간부들조차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된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죠. 그리고 저희들이 일선 검사들이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잘 추스려 달라라는 당부를 하는 과정에서 대검 조남관 차장은 일선 검사들의 지금 현재 동향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보고를 한 것이 있습니다. 현재 일선 검사들은 조남관 차장의 이 말에 의하면 현재 일선 검사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와 관련해서 분노와 항의가 내부 전산망에 댓글을 다는 등의 형태로 나오고 있다. 상당히 심각한 우려의 수준이다 라는 현재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저희들이 일선 검사들이 동요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업무를 수행해 줄 것을,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선 고지검장을 소집해서 회의를 하든, 아니면 고검장들이 각 산하에 있는 지검장, 지청장들을 소집해서 일선 검사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는 이러한 조치를 저희들이 당부를 하고 왔습니다. 저희가 대검을 방문한 이유가, 첫째는 현재 대검의 분위기는 어떤가, 우리 검찰 조직의 수뇌부이기 때문에 이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서 분위기가 어떤지 저희가 보고 왔고요. 두 번째는 대검이 법무부로 당한 감찰이 적법성이 있었느냐, 어떻게 파악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문을 했고요. 세 번째는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총장의 비행위 그것이 사실인가라는 질문이 있었고, 그다음에 대금이 현재의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검찰 조직을 어떻게 수습하고 대비하고 있느냐, 그 네 가지를 저희들이 알기 위해서 갔습니다. 검찰 수뇌부의 분위기는 검찰을 걱정할 정도의 수준이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대검 수뇌부는 망연자실한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또한 일선 검사들의 분위기, 동향은 대검, 아까 우리 김도읍 간사께서 말씀하셨지만 조남관 차장께서는 일선 검사들의 상당한 수준의 분노와 우려가 걱정되는 수준이다라는 표현으로 일선 검사들이 얼마나 동요하고 있는지 대검 수뇌부는 인지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감찰 절차가 합법적이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검 수뇌부들도 이 감찰의 절차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법무부가 저희들이 대검 수뇌부와 대화를 나눈 과정에 문자가 떴죠. 법무부가 대검 감찰부를 통해서 압수수색을 했다. 그 내용도 대검 차장은 현장에서 문자를 보고 법무부의 입장 발표를 보고 아는 수준이었고요. 또 일부 보도에 의한 포렌식 부분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검찰총장 또 대검의 차장까지도 패싱하고 법무장관이 대검의 감찰부장한테 직접 지시해서 감찰이 이루어진 불법 감찰이었다. 법무부 장관의 불법 감찰이었다는 것을 저희들은 확인하고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법무부가 발표한 그 검찰총장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대변인이 발표한 조목조목 발표한 그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징계위원회 단계에서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대검 검찰 조직 안정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 대검 수뇌부가 검찰 조직을 안정시키기에는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역부족으로 보인다. 저는 이렇게 분석하고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장제원 의원 말씀에 좀 첨언을 하자면 이 소위 이 판사 사찰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이 그 보고서를 직접 작성했던 검사의 이 반박글도 저희들이 받아봤습니다만 이게 감찰 규정을 위반한 겁니다. 감찰 규정에는 엄연히 관계인의 진술을 충분히 듣도록 명시적으로 명기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를 작성한 검사가 아쉬움을 토로한 부분이 있죠. 한 번이라도 문서를 작성한 나에게 경위라도 물어봤으면 이러한 일이 없었을 텐데 라는 내용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죠. 저희들이 여기에서 조남관 차장도 그것을 인정했지만 이 판사 사찰 부분 논란도 많고 하지만 이 부분은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감찰 지시한 내용에는 없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나왔거든요.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왜 이게 공개적으로 지시한 감찰 내용에는 없었던 것이 또 그 과정에 대해서는 대검의 간부 누구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진행되었던 이 부분이 왜 갑자기 나왔느냐. 저희들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보고서가 지금 언론에 보도된 대로 하면 그 당시에 반부패 수사부장, 그 당시에 공공수사부장 이 두 사람에게 전달이 되고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자는 차원에서 공유가 됐다는 것이거든요. 그 당시 반부패 수사부장이 누굽니까? 지금 현재 검찰국장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공개적으로 감찰을 지시할 때 없었던 내용이 감찰 과정에서 어떤 연유에 의해서 이 부분이 들어갔고 문서를 작성한 검사에게 단 한 번도 문의하지 않은 채 이것이 마치 윤석열호 검찰이 판사를 사찰하는 것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발표를 하면서 윤석열 총장을 전격적으로 직무를 정지시켰다는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 법사위에서 반드시 확인해서 국민들께 보고를 해야 할 주요한 쟁점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비위 내용의 절차에 대해서 제가 조남관 차장의 워딩을 제가 좀 적어왔는데 잠깐 죄송합니다. 법무부에서 발표한 특정한 비위 사실에 대한 감찰이 없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발표가 된 것으로 보여진다. 다시 말하면 사찰 부분, 사찰에 대한 감찰은 없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비위 사실 중에 사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감찰도 받은 적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발표된 것이다 라는 이 사찰 부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을 했고, 저는 정말 이번 대검을 방문하고 착잡한 심정입니다. 법치를 구현하는 최일선에 있는 검찰을 이렇게 푼지박산을 내고 산산조각을 내고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는 정권이 제대로 된 정권인가. 이렇게 검찰을 유린해 놓고 공수처 설치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정권이 정말 대한민국 법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정권인가. 정말 안타깝고요. 우리 이 검찰이 지금 송두리째 뿌리가 흔들리고 있는 데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내일이라도 법무장관은 법사위에 출석을 해서 이 비위 사실 감찰을 어떻게 했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했고 또 어떤 내용들을 어떻게 확인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또 밝혀야 될 것이고,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사위가 부르면 나가겠다는 입장이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사위에서 내일 전체 회의를 열어서 윤석열 총장이 출석 의사가 있다면 윤석열 총장도 불러서 그 비위 사실, 법무부가 발표한 비위 사실에 대한 명확한 본인의 입장을 들어봐야 이 일선 검찰들의 분노도 잠재울 수 있고 검찰 조직을 안정시킬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런 답답한 마음을 제가 가지고 왔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오늘 잠시만 요거만 좀 정확하게 이 사찰과 관련해서는 조남관 차장의 워딩은 정확하게 이것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감찰 지시한 부분이 아닌데 징계 사유로 들어왔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조남관 차장이 한 말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감찰 지시한 부분이 아닌데 징계 사유로 들어왔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상당히 주목할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그 담당 검사가 해명도 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공소 유지를 위해서 통상적으로 해오던 일인데 이거를 이제 판사에 대한 사찰로 해서 징계 사유로 넣고 오늘 또 대대적인 뭐 감찰 부서에서 압수수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졌는데 여기에 대한 차장은 자신 있게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답변을 하지 못하면서 검찰 조직 전체가 다 해당되는 상황인데 이걸 가지고 총장을 찍어내기 위해서 명분을 삼는다는 게 말이 안 된다 하는데도 차장은 제대로 답을 못했고, 그다음에 오늘 감찰부에서 수사정보정책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때도 사실은 오늘부터는 차장한테 보고를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감찰부가. 그런데 전혀 그런 것도 차장은 알지를 못하고 있었다. 그렇다면은 대검 감찰부는 법무부 감찰부나 똑같은 것이었어요. 사실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이런 총장을 징계에 해부하면서 직무를 정지한다는 것은 사실은
장관이 대통령에게 사전에 보고했다고 어제 청와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찰 부분까지도 보고를 했을 건데, 소위 이 사찰이라고 하는 부분까지 보고를 했을 건데, 그러면은 인사권자는 대통령입니다. 징계를 하기 전에, 징계위원회에 올리기 전에 대통령이 인사 조치를 먼저 검토했어야 맞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대통령이 자기 인사권을 스스로 자기가 부정하는 겁니다. 침묵하고 묵인했다는 것은 사실상 동의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대한민국 조직, 공무원 조직, 검찰 조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사실은. 작년 9월에 조국 법무부 장관 압수수색할 때, 자택 압수수색할 때를 한번 생각을 해주십시오. 당시에 조국 장관 쪽 변호인이 참석을 안 했다는 이유로 압수수색이 1시간 정도 늦어졌거든요. 그런데 대검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지휘 권한도 없는 법무부가 대검 감찰부장을 통해 가지고 검찰총장에 대한 사실상 압수수색을 한 거죠. 이거는 절차도 잘못됐고 과정도 매우 이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올 2월에 심재철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 보고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무 말을 안 한 거예요. 진짜 사찰을 했다면 그때 왜 가만히 있었을까? 그렇다면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때는 사찰이 아니고 이번엔 사찰이라면 더 큰 논란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언론에서도 주요 재판에 판사들에 대해서 기사 많이 쓰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사찰입니까? 우리가 맞선을 보더라도 맞선 상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것 지극히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찰입니까? 오늘 제가 추가로 확인한 것 하나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금 집에 있으면서 법률 대응 등 다양한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그 법무부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받아서 컴퓨터를 포렌식한 건데 이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될 것은 이제 압수수색 영장은 범죄 사실과 연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는 그 피혐의자의 범죄 사실이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럼 과연 이것을 윤석열 총장을 그러면 피혐의자 아니면 피의자로 해서 받은 건지, 아니면 그 문서 작성자 그 당시에 정보수사관을 그 상대로 해서 받은 것인지, 사실 이런 부분도 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대검에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바로 총장에 대한 검찰은 그 감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 대검에서 확인한 바로는 대검의 감찰부장이 영장 청구를 해서 발부를 받았는데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그 검찰총장을 제외한 그 제3의 검사를 감찰인으로 해서 이제 그것을 토대로 총장에게 감찰 개시를 승인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압수수색 영장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깜깜이 감찰이라 이제 이러한 의혹을 더욱더 가질 수밖에 없고, 법무부가 적법 절차에 따라서 감찰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소상히 밝혀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사실은 오늘 나온 것처럼 판사의 공소 유지를 위해서 성향을 분석한 것을 사찰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검사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고 하도 너무 경강부회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왔습니다. 대검에 있는 차장이나 그 이하 부장, 정책기획과장, 대변인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못했 사항입니다. 조금 복잡한데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이라고 한다면은 윤석열 감찰 개시를 할 때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윤석열 총장으로부터 승인을 받거나, 만일 오늘 아침에 그 감찰 개시에 대해서 승인을 받고 압수수색을 했다면 적어도
총장 직무대리를 하는 조남관 차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윤석열 총장으로부터 승인 받았는지 저희는 확인을 못했지만 조남관 차장으로부터는 그와 같은 승인을 했다는 내용은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뭐 독자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만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검의 간부들이 전혀 몰랐다. 이것을 보면 그 절차가 과연 적법하게 이루어졌느냐 이 부분이 심히 의심이 되는 바이고요. 이미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만일 피혐의자가 검찰총장이라면 이건 그 원초적으로 그 감찰에 의한 압수수색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여지고 만일 검찰총장이 아닌 제3자라고 한다면 제3자가 과연 거기서 피혐의자가 되는 것이 적정한지 이것도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번 그 감찰의 적법성에 대해서 기자 여러분도 고민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징계 청구 이런 엄청난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검이 총장의 직무 배제 상태에서 대변인을 통해서 몇 마디씩 이렇게 항변을 할 수밖에 없는 이거는 코미디입니다. 일례로 정진웅 차장검사 독직폭행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직무정지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추미애 장관 미동도 하지 않고 현재 정진웅 차장검사 아마 근무하고 있을 겁니다. 기소된 사람에게도. 그런데 일방적으로 감찰 결과라고 합시고 발표를 하고 검찰의 수장인 총장의 직무를 정지한다. 이것은 누가 봐도 그 저희가 있다는 것은 뭐 저희들이 불보듯 뻔한 것이고요. 결국 제가 누구로부터 확인했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민주당 주요 인사는 이 윤석열 총장의 직무정지에 대해서 하루 전에 알았다는 사실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15분 전에 보고받고 대통령이 아무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민주당은 국회에서 공수처장을 자기들 입맛에 맞도록 추천하기 위해서 법 개정 작업부터 다양한 액션들을 취해왔죠. 이게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와 공수처장 추천 과정에 대한 법 개정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예의주시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미 민주당은 하루 전에 윤석열 총장의 직무정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오늘 가셔서 윤 총장의 지금 현재 입장, 추가적인 입장에 대해서 좀 들으신 게 있으신지, 그리고 아까 오늘 법사위 원래 출석을 하려고 했다가 돌아갔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사실로 확인이 된 건지? 예, 확인을 했습니다. 조남관 대검 차장으로부터 저희들이 확인한 내용은 첫째, 윤석열 총장이 오늘 오전에 자택에서 국회로 출석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걸 확인을 했고요. 또 대검 차장으로부터 지금 추미애 장관의 직무정지 등 처분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대검 차장으로부터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네.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오늘 공수처 추천일 회의가 열리고 있고 저번 회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좁혀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로 나오고 있는데 어제 그 추미애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 발표한 것과 여당에서 정부 여당에서 어느 정도 의도라든가 좀 맞물려 어느 정도로 좀 연결돼 있다고 보시는지. 어느 정도 연결이 아니고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고 봅니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 지금 공수처장 후보에 대해서 양당 원내대표가 의견을 좁힌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 좁혀질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좁혀진다 그러면 저희들 추천 인사가 거기에 포함되는지는 한번 결과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만 그러한 과정들을 보면 지금 법 개정으로 압박을 하고 추천하는 사람들은 민주당의 뜻이 관철되는 쪽으로 아마 진행되고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뭐 원내대표들 간의 협의나 협상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민주당 인사들이 이제 하루 전에 알았다고 하시면 이게 추미애 장관이 어제 윤석열 총장 징후 정리를 발표한 시점도 좀 궁금한데 이게 무슨 의도를 갖고 어제 시점에 발표를 하게 됐을지 민주당과 좀 상의가 있었을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떤 의도가 있었다고? 그건 민주당 쪽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그 오늘 공수처장 후보가 야당 측 후보 추천한 후보로 포함이 된다면은 그 점에서는 그런데 복수로 추천이 되면 지명은 누가 하죠? 대통령이 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지금 추미애 장관이 저토록 무리하게 한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윤 총장이 안 나가니까 버티니까 뭘 하고 있습니까? 공수처 설립을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하겠다는 거예요. 왜? 검찰이 하고 있는 라임 옵티머스 등 현 여권과 관련한 수사를 공수처로 가져와서 뭉개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 점을 좀 주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혹시? 네. 청와대는 그 직전에 보고받은 게 아니라 그 민주당이 하루 전에 알았더라면은 청와대는 그 이전에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거는 뭐 저희들 상식선에서 미루어 짐작을 할 수밖에 없죠. 내일 10시 전체 회의 그 요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내일도 역시 단독으로 열 수 있는 건가요? 오늘 오전 11시에 저희들이 오늘과 똑같은 형태의 이 법사위 전체의 개회 요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했고 내일 윤석열 총장이 오늘 언론을 통해서 국회에서 부르면 언제든지 가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은 이게 국정감사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기관정인도 아닙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자진 출석해서 발언을 하겠다고 하면 지금 현재 현행법으로서는 그걸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오늘 여당 소속 그래서 저희들이 똑같은 내용으로 윤석열 국회 출석 요구도 함께 법사위원장에 제출했죠. 오늘 여당 소속의 법사위원장이 일방적인 산을 했죠. 날치기 산회 선언을 한 겁니다. 네, 그러면 진실로 상임위를 상설화하자. 일하는 국회 만들자. 이런 취지라면 내일 해야죠. 오늘 또 일방적으로 산회 선언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의원들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산회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이 맞다면 내일은 하겠죠. 오후에는 그 의원들이 모두 법안 일서에 와서 법안 지금 심사하고 있다고 저희가 얘기 들었습니다. 그건 다 대기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연락이 안 된 건 아니고.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열어도 윤석열 총장은 온다는 입장인가요? 그거는 국회에서 부르면 온다고 했으니 만약에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출석 요구를 하지 않고 뭉갠다면 간사인 제라도 대검을 통해서 윤석열 총장의 이 출석을 요구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걸 막을 법적 제도적 장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의 제적위원 4분의 1이 요구하면 상임위는 열어야 됩니다. 네, 당연히 열리는 것이죠. 4분의 1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검찰총장을 우리는 출석 요구를 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예, 여당이 당당하다면 응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 여당에서는요 지금 뭐 이낙연 대표가 오늘 국정조사 하자는 얘기도 있고요. 그 추미애 장관이 어제 기자회견 후에도 뭐 따로 질문 답변도 없었고 오늘도 이제 추천이 들어가면서 따로 질문에 대한 답을 안 했는데 법사위로도 한번 추미애 장관을 이제 불러가지고 관련 내용을 좀 질의하거나 따로 물을
지금 이제 윤석열 총장의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간과를 하는데요. 분명히 이것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한 긴급 현안질입니다. 그러면 전체 회의 이 개회 통보가 가면 법무부 장관은 당연히 출석해야 되는 것이고, 윤석열 총장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임의적으로 출석을 하면 저희들이 질의하고 답변할 수 있는 절차가 진행된다. 예. 당당하다면 추미애 장관이 본인이 국회에 와서 참석해서 하자고 해야 될 상황이고, 법사위원장이 이걸 거절할 명분이 없는 겁니다. 아까 판사 사찰 부분이 이게 이기적으로 지시한 내용이 없는데 징계 사유에 들어갔다 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어떤 법 위반이 되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 위법하는 부분이죠? 그 부분은 조남관 대검 차장의 정확한 워딩입니다.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첫째, 대검 감찰부장은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권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중간에 좀 묻어서 이야기가 됐는데, 공개적으로 지시한 감찰 내용이 없었는데 비위 내용에 들어가 있었다. 그런데 그 문건을 알고 있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됩니다. 몇 사람 안 되는데 그 몇 사람 안 되는 중에 한 사람이, 그 문건을 소지하거나 읽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지금 현재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하건 어떤 수사가 진행되건 하면 이게 왜 갑자기 공개적으로 지시한 내용에 없었던 내용이 비위 내용으로 결론적으로는 들어갔느냐, 그 과정이 밝혀지겠죠. 만약에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된다면 감찰을 지시했는데 이것도 있습니다. 역으로 진행이 됐을 수도 있다라는 추론도 저희들이 가능한 부분이죠. 그리고 국정조사 말씀을 하셨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원내 지도부에서 결심할 사항입니다. 의원총회를 통해서든지. 그런데 오전에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국정조사 언급에 대해서 저희 법사위원들이 잠시 의견 교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밝힌 이 내용 플러스 추미애 장관의 그간에 행해졌던 불법적인 수사지휘권 발동, 직권을 남용한 감찰 지시, 그 다음에 법무부와 검찰의 특활비, 그 다음에 정치적 목적으로 전행이 되었던 올 1월 검찰 간부들 인사까지도 모두 국정조사에 포함해서 하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오늘 아침 의견 교환 결과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라임 옵티머스 사건 그리고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도 국정조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제 관련해서 한 가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그 상당한 그 사실 해명이 사실 확인이 됐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판사 이제 사찰이 아니라 저는 판사 자료 작성한 그 검사조차도 조사를 안 하지 않았습니까? 윤 총장이 지시를 해서 작성을 한 건지 그 문건을 아니면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건지 사실 그런 최소한의 조사는 하고 나서 직무 배제를 하고 직무 배제 사유에 포함을 하고 징계 절차를 가는 것이 그것이 맞죠. 그런데 오늘 나온 보도만 보더라도 작성자조차도 기본적인 조사조차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직무 배제 사유에 포함을 했고 징계서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적법 절차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또 혹시 질문 없으시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진실 게임을 우리가 국회 법사위에서 현장 소장으로 장을 마련해 주고